안녕하세요. 오늘 밤에는 정말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말 없는 친구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윤서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읽어보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지금부터 서영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서영님은 서울에서 시골 분교로 자원해서 내려가신 선생님이시네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시골 분교로 파견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학생은 겨우 5명, 교직원은 저 혼자뿐이었죠. 기숙사 또한 텅 비어 있어 밤이면 제 발소리만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아,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혼자 기숙사에서 지내시면서. 마을 주민들은 친절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라는 벽 같은 게 있었달까요? 하루 종일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굣길에 우산도 소용없을 만큼 거센 빗줄기 사이로 도로 옆 배수로에서 뭔가 하얀 것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피투성이가 된 흰 강아지였습니다. 털은 진흙과 핏물로 엉켜 있었고 다리 하나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서영님, 그 순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조심스럽게 우비를 벗어 그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맨손으로 안았을 때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그 순간 2달 동안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를요. 정말 마음이 뭉클하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숙사로 돌아와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여주고 미역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그 아이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재워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열어놓은 창문, 빈 이불만 남긴 채로요. 아, 서영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그 후로 매일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분교 주변 마을 골목골목 논두길까지. 아이들은 제게 물었죠. 선생님, 혹시 개 귀신 본 거 아니에요? 아이들다운 질문이네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정말 꿈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교 뒤편에 놓아둔 물그릇과 밥그릇이 하루 이틀씩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와서 먹고 간 걸까요? 밤늦게 몰래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와서 먹고 가고 있었어요. 서영님은 이때 뭘 느끼셨을까요? 문득 그날 밤 제가 느꼈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2달 동안 누구와도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했던 제게 그 작은 생명이 준 온기.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 아이도 저처럼 누군가를 믿는 게 두려운 존재였을 거라는 걸요. 상처받은 마음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나 봐요. 11월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기숙사 문을 열고 나서자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선물이요? 찢어진 목줄 조각 하나,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잃어버렸던 파란색 머리끈. 아, 정말 그 아이가 가져다 놓은 거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 넌 거기 있었구나. 단지 나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와. 정말 신기해요. 말은 못해도 마음은 통한 거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놀라워집니다. 들어보세요. 12월 초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지낸 탓에 저혈당이 왔나 봐요. 하굣길에 현기증이 심해지더니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큰일이네요. 의식이 흐릿해져 가는 중에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간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따뜻하고 젖은 혀의 감촉이 제 뺨을 핥는 것을. 컹컹.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도움을 청하는 듯한. 그 아이가 서영님을 구한 거네요.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본 것은 하얀 그림자가 제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옆 탁자에 낡은 목줄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서영님이 그 아이를 구했던 것처럼 이번엔 그 아이가 서영님을 구한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월 드디어 종업식 날이 왔습니다. 아이들과 작별하는 마음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 아이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애틋한 이별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 분교 뒤 작은 산길에서 기다렸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대로 못 만나고 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 이렇게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 체념하며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바스락.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큰 소나무 뒤에서 눈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와, 나타났네요. 달빛 아래서 더욱 새하얗게 빛나는 털,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몸. 그리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는 맑은 눈. 흰둥아. 그때 처음 이름을 불렀어요. 흰둥이.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거든요. 또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자세히 보니 제가 몇 달 전에 잃어버린 팔찌였어요. 팔찌를 받아들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았을 때 넌 내 잃어버린 것들을, 내 존재를 잊지 않았구나.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꼬리를 한 번 더 흔들고는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흰둥아. 다음에도 내가 길을 잃으면 다시 날 찾아와줘. 그 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귀가 살짝 뒤로 젖혀진 걸 보니 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서영님. 사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서울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복잡한 일상이지만 그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흰둥이가 가르쳐준 걸 잊지 않고 있거든요. 진정한 연결이란 항상 보이는 것도 큰 소리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때로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제 반 아이들 중에도 유난히 조용하고 외로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흰둥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죠. 재촉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면서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말 없는 존재가, 상처받은 마음이 내 이름을 처음 불러주는 거더라고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외롭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뿐 분명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걸. 흰둥이처럼요. 서영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관심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영님의 말씀처럼 분명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흰둥이처럼 말이죠. 어디선가 흰둥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서영님도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며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라디오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모두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